보통 부부들이 이혼하기 위해 상담을 하러 올 때 그들 중 거의 90%는 그 이유에 대해 성격 차이라고 말합니다. 하지만 실제로는 그 가운데 약 20% 정도는 잠자리 문제이며 그 나머지는 거의 언제나 예외 없이 경제적 문제라는 어느 상담사의 인터뷰를 예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. 꼭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의 거의 모든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보면 그들 사이 쉬지 않고 발생하는 그 다양한 갈등과 문제들의 겉모습은 모두 제각각 다른 듯하지만 그 뿌리에는 거의 항상 돈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 그 대부분의 문제들은 돈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들이라는 걸 사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들 중 일부는 돈을 천박한 것으로 여기고 멸시하며 그래서 최소한 겉으로는 돈은 인생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듯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들은 모두 가난을 전쟁, 심지어 죽음 이상으로 두려워합니다. 우리 어른들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세상에 나가 너의 꿈을 펼치며 그 누구의 눈치 따위도 보지 말고 너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라고 가르치곤 합니다. 듣기에도 좋고 참 멋진 조언이긴 한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좀처럼 함께 해주지 않습니다. 생존이 있고 그 다음에 삶이 있는 것입니다. 전자가 충족되지 않으면 삶은 시작되지도 못합니다. 왜냐하면 단지 숨쉬고 존재하기 위한 그 생존을 위해 내 자유를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. 대부분 자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것이라고들 대답합니다.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자유입니다. 부자 아빠, 가난한 아빠로 유명한 로버트 키요사키 역시 책에서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루는 법을 미리부터 배우지 않으면 삶은 우리를 제 멋대로 내두른다고 경고합니다.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닌 사는 대로 살아지는, 살아가는 중간중간 터지는 사건과 문제들을 간신히 해결하며 살아가는 수동적이고 버거운 삶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스스로 돈 공부를 시작합니다. 각자 도생으로 치열하게 돈 벌 방법을 찾습니다. 그게 어딘가 이상하고 극단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청약 신청 자리에 가서 텐트 치고 밤새워 줄을 서기도 하고 뒤늦게 주식을 공부하기도 하며 심지어 비트코인 같은 위험한 투자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경제와 돈 공부는 언제나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될 경제 문제로 고생하고 뼈아픈 실수를 통해서만 배움을 얻게 됩니다. 여기 어느 아버지가 한 명 있습니다. 그는 가슴에 트라우마가 맺힐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보낸 후 다행히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 매일같이 정말 성실히 일했지만 그런 노력과 헌신과는 상관없이 이 자본주의의 바닥에서 벗어나는 것이 너무도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. 게다가 이렇게 가다가는 나는 물론이고 내 자식들 또한 영원히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공포심을 느낀 그는 돈과 경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후 이후 치열한 절약을 시작으로 지혜로운 경제 활동을 이어간 끝에 결국 자신과 가족을 위한 안정적인 삶을 일궈내는데 성공합니다. 그는 평범한 다른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따라할 수 있고 특별한 지식이 아닌 자본주의의 아주 기본적인 상식들을 배우고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들 대부분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으며 자신이 공부한 그 모든 과정과 노하우를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엮어 한 권의 책으로 출간했습니다. 그 제목도 정직한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라는 이 책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회원수가 무려 151만 명이나 되는 국내 부동산 카페에서 연재를 시작한 후 이후 이 내용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내달라는 회원들의 요청이 쇄도하여 결국 작년 3월에 그 이야기들을 하나로 엮어 출간했는데 출간 즉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1년도 안 되어 10만 부가 넘게 팔리며 베스트셀러에 오른 어쩌면 이 시대 가장 현실적인 생활 밀착형 경제 교과서입니다. 너무도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생활 경제 노하우를 다루고 있음에도 또 동시에 대학의 경제 개론 수업에서나 배울 법한 기본적인 경제 지식들도 너무도 알기 쉽게 정리해주고 있어 이미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물론이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까지 필독서로 꼭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.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 중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서 여기 소개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 저자는 책의 가장 첫 부분부터 정말 가감없이 이 자본주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에 대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설명합니다. 그리고 곧장 돈 공부 이야기로 넘어갑니다. 우선 우리가 사회생활을 통해 돈을 버는 방법들에 대해 소개를 하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이걸 알아야 지금 내가 어디쯤 있고 또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 세 가지 방법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자본소득입니다. 각각의 이름에 이미 다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근로소득은 우리의 시간과 노동력을 주고 버는 돈이고 사업소득은 사업을 통해 버는 돈 그리고 자본소득은 부동산이나 음악 저작권 같은 것을 통해 버는 돈을 말합니다.
당연히 근로소득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고 자본소득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.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우리나라의 대중가요 인기를 낭분했던 두 사람, 나훈아와 남진의 예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. 두 사람은 마치 맥도날드와 버거킹 또는 벤츠와 BMW의 경우처럼 서로 누가 더 인기가 많은지 그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아주 강력한 라이벌이었습니다.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 둘을 자본주의 소득 개념으로 구분해보면 차이가 쉽게 드러납니다. 자기가 쓴 곡이 많은 싱어송라이터인 나훈아의 경우에는 소득의 대부분이 저작권을 통해 들어오지만 남진의 경우에는 자신이 작곡한 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는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그만두는 순간 들어오던 수입이 멈춰버릴 수밖에 없습니다. 즉 자본소득을 가지고 있는 나훈아의 경우 더 이상 노동을 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계속 돈이 들어오게 되지만 근로수입에 의존하는 남진의 경우는 계속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러야만 수입이 유지되는 차이입니다. 그럼 근로소득은 자본소득에 비해 가치가 없는 것이냐 하면 그 정반대입니다. 일단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뛰어난 성공한 사업가인 김승호 회장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액수가 크지 않다고 해도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의 힘은 아주 무섭기 때문입니다. 그렇게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을 통해 우리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뿌리 삼아 그 위로 사업소득과 자본소득이라는 커다란 나무들을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즉 직장 생활을 통해 시드머니를 차곡차곡 모은 다음 그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하고 그렇게 사업으로 점점 더 많이 벌게 된 돈으로 조금씩 부동산과 같은 자본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자 인생의 경제 전략인 것입니다. 그래서 저자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이 있는 듯 싶지만 사실은 딱 두 가지 직업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. 그는 그 차이를 두 글자 가와 자로 정리합니다. 우선 가에는 사업가와 자본가가 있습니다. 여기서 가는 한자로 집 가를 씁니다. 바로 가문을 이룰 정도로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이루어냈다는 뜻인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업가와 자본가의 부는 상속이나 증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가 자신에 대해서 끊기지 않고 자식 세대로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는 바로 자입니다. 한자로는 놈자를 씁니다. 즉 앞서 본 가와는 달리 그 모든 가치가 온전히 나 자신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증여나 상속이 불가능해 개인의 밥벌이만 될 뿐 가문을 이루지 못하여 결국 그 자식들은 다시 처음부터 맨 땅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입니다. 참고로 우리 사회에서 꽤 성공한 사람들로 구분되는 일명 사자들, 의사, 세무사, 약사, 검사와 같은 사람들도 모두 가가 아닌 자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. 아버지가 의사라고 해서 그 아들이 자동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.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전하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게 가장 필요한 조언일지도 모를 이야기를 한 가지 전합니다. 바로 허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많이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실제로 내가 행복하게 사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투자보다는 남들에게 지금 내가 부자이고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치장하는데 더 많은 돈을 쓰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. 이런 걸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허세가 심하고 속물이라고 하는데 이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계 어딜 가든 똑같습니다. 그런데 사실 이런 현상을 두고 마냥 비난하며 손가락질을 할 수도 없습니다.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계급이기 때문에 좋은 차를 몰고 비싼 브랜드의 명품 옷을 입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가와 알아서 친절히 대우를 해주는 반면 그 반대로 브랜드 없는 시장 옷을 입고 있거나 오래된 국산차를 모는 경우에는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도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무시당하기도 하며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들 드물지 않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사회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요즘은 고급차를 이야기할 때마다 승차감 이상으로 차에서 내릴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뜻하는 그 하차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하지만 저자는 50억 원에 달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은 여태 17년 된 국산차를 몰고 다니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차를 3년은 더 탈 생각이라고 고백합니다. 그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에 대한 시선을 몰라서가 아닙니다. 자신 역시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는 그 멸시하는 듯한 시선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. 하지만 아직도 멀쩡히 잘 다니는 차를 그저 남들 시선 때문에 바꾸는 것은 그가 생각하는 세 가지 지출 방식, 즉 투자 지출과 필요 지출, 그리고 욕망 지출 중 가장 지양해야 할 세 번째 욕망 지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사회의 불합리한 시선에 굴복해서 자신의 중요한 경제 원칙을 희생하지 않는 것뿐이라고 설명합니다. 위에서 비싼 차를 사는 것은 내 삶의 올바른 경제 성장 방향을 거슬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. 그러면서 저자는 세상에는 쌀랑놈 같은 돈이 있고 또 한방놈 같은 돈이 있다고 말합니다.
쌀학눈의 경우는 땅에 닿는 순간 녹아 없어져 버리지만 한방눈의 경우는 계속 쌓이면서 큰 목돈이 된다고 설명하며,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앞서 살펴본 허세를 위해 구입한 수입차 같은 것에 매달 들어가는 과도한 할부금과 유지비 등으로 우리가 힘든 노동으로 번 그 소중한 돈을 쌀학눈처럼 흩어져 없어지게 만드는 소비라고 경고하며, 앞서 언급한 부자 아빠 로버트 키요사키 역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번 것 중에 얼마가 남아 쌓이는지라고 표현한 적이 있을 정도로 여기서 말하는 그 한방눈의 개념을 똑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. 저자는 끝으로 어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노골적인 돈 이야기인 이 모든 이야기들이 아버지인 자신이 아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조언, 그의 표현에 따르면 가장 따뜻한 밥 한 끼라고 말합니다. 다시 말하면 다른 따뜻한 조언들도 좋고 이보다 덜 노골적이며 돈보다는 정의와 사랑과 같은 인생의 다른 소중한 가치들에 대한 더 고상한 조언들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지만, 나중에 아들이 나이를 먹어서 돈 때문에 겪는 어려움 때문에 세상과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비애에 괴로워하지 않고 그가 표현한 것처럼 그와 그의 가족들이 언제나 안전하고 편안한 지붕 아래서 따뜻한 밥 한 끼를 걱정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가장 확실한 조언이야말로 바로 이 돈과 관련된 현실적인 지식들이기 때문입니다. 어느 연구에서 보니까 전 세계 인구 중 99%가 TV를 구입하는 데 반해 그중 오직 3%만이 경제서적을 구입해 공부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비율은 인간 사회에서의 부의 편중 비율과 우연스럽게도 매우 비슷합니다. 돈을 인격체로 비유한 김승호님의 말처럼 마치 연애를 할 때처럼 그 상대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알고자 노력할수록 그 사랑이 이루어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. 이 책은 시대의 명저들이자 현실 경제서 관련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두 권의 좋은 책,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와 김승호님의 돈의 속성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경제 조언들 가운데 마치 그 핵심만을 뽑아 오늘날 한국 사회의 경제 상황과 또 우리 일반인들의 현실적인 환경에 맞추어 정리한 것처럼 단 한 권의 책으로 우리 학교나 또는 부모님께서 해주지 못한 그 경제와 돈 공부를 쉽고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게 해주는 아주 훌륭한 현실 경제서라고 생각합니다. 이 책이 많은 분들의 책장에서 자리를 찾아 본인과 가족을 위한 더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일구는데 귀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대한민국 만세. 감사합니다.